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확률과 통계 영역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 문제는 이항 정리에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x 6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식은 5c2 곱하기 2의 5-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5C2는 10이 되겠고 2의 세제곱이니까 8. 즉 답은 80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24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 이 조건부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P, A 교집합 B가 분자가 되겠고 P, B가 분모가 된 상태에서 얘는 2분의 1, 즉 P, B는 2 곱하기 P, A 교집합 B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A 교집합 B의 확률은 5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P, B는 5분의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PA는 2분의 1이라고 했고 PB는 5분의 2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A 교집합 B는 5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PA 합집합 B 같은 경우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빼기 5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10분의 7. 답은 3번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요.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크기를 반영한 정규 분포를 한번 다시 표현해 주는 게 필요한데, 자, x바 표본에 대한 정규 분포 형태를 표현을 시켜주게 되면 n 평균은 그대로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분산은 4 해서 밑에 분모가 256이기 때문에 얘는 6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8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B-A,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2 곱하기 95% 신뢰 구간에서는 이렇게 1.96을 곱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1.96이기 때문에 답은 0.49, 1번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26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은 학급의 학생이 총 16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목 A를 선택한 학생은 총 9명, 그리고 과목 B를 선택한 학생은 총 7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임의로 3명을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선택한 3명의 학생 중에서 적어도 1명이 과목 B를 선택할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1명의 학생이 고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여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확률은 1 마이너스 전체 16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16C3 분의, 자, 여사건이기 때문에 과목 A를 고르는, 즉 정확하게 말을 하면 9명, 과목 A를 선택한 9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할 경우의 수 9C3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6 곱하기 15 곱하기 14 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 즉 7, 14 약분하면 2가 남고 8, 16 약분하면 역시 2가 남고, 그래서 9, 3 남고 15는 5가 남으니까 1 마이너스 20분의 3, 즉
20분의 17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7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주머니 안에 1, 3, 5, 7, 9 5개의 카드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다시 넣는 복원 추출을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을 총 3번 반복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확인한 3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분산의 값이 24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은 a 제곱 vx 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행을 3번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vx 바를 a 제곱 곱하기 3분의 1 v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에 대한 분산을 구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로 나타내서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px 이렇게 해놓고 1, 3, 5, 7, 9 근데 각각의 경우에 확률은 5분의 1씩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vx 분산을 구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대값을 이렇게 표현을 시켜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x제곱을 표현을 시켜주게 되면 1, 9, 25, 49, 81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x제곱 이것을 표현을 시켜주게 되면 1 더하기 9 더하기 25 더하기 49 더하기 81 그리고 이것을 5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5분의 165 즉 33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x 기대값을 표현을 시켜주게 되면 1, 3, 5, 7, 9에다가 5를 나눠준 5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우리는 33 빼기 25로서 분산이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구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지금 1, 3, 5, 7, 9 좀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vx는 vx-5 요것과 서로가 같은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vx5를 우리가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 x에 5를 각각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이렇게 될 거고 x-5의 제곱을 해시켜주게 되면 16, 4, 0, 4, 16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해주기 위해서 2에 x-5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고 x-5의 기대값에다가 전체 제곱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x-5의 제곱 이것을 구해주게 되면 16, 4, 0, 4, 16 이것을 모두 더해서 5를 나누어 준 게 바로 8이 만들어지겠고 그리고 이 x-5 이 기대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모두 더해서 5로 나누어 준 거니까 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8 빼기 0으로서 8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이 값이 분산이 8이라는 것을 구해 놓게 되면은 따라서 3분의 1 a 제곱에다가 8을 곱했으니까 3분의 8a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이 값이 24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a 제곱은 8분의 3 곱하기 24, 즉 9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는 3,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8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전체 집합 1부터 6까지의 원소를 갖는 x에 대해서 가와 나를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게 되면 f1과 f6의 곱이 6의 약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얘는 1, 2, 3, 6 중에서 이제 이 값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또한 나를 우리가 확인을 시켜보게 되면 가에서 F1과 F6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일단 F1과 F6에 대한 형태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 F1이 이 F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F1은 F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이 두 개의 곱이 1, 2, 3, 6 중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1, F6이 가능한 거를 한번 나열을 해 보게 되면 일단은 두 개의 곱이 1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1, 1, 2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1, 2, 3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1, 3, 6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1,6과 2, 3이 가능해지겠네요. 그래서 이 5개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1,1일 때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F1과 F6이 모두 다 1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여기 2F1이 2, 2F6이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이 말은 F2, 3, 4, 5, 4개의 숫자가 모두 다 2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1부터 F6이 모두 다 2로 만들어지는 상수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고, 자, 1,2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2F6이 4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F2부터 F5까지의 4개의 숫자는 2, 3, 4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4개 선택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3H4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1,3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가 6이 만들어지면서 F2부터 F5까지 4개의 숫자는 2, 3, 4, 5, 6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의 수를 선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5H4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그리고 1,6을 확인을 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2F6이 12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동일하겠죠. F2부터 F5까지 4개의 숫자는 2, 3, 4, 5, 6, 5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의 숫자를 선택해주는 5H4. 그리고 2,3일 때에는 2F1이 4고 2F6이 6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숫자 4, 5, 6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의 숫자를 선택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H4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계산을 시켜줄게요. 1 더하기 2 곱하기 3H4 더하기 5H4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 곱하기 3H4는 6C2 6C4니까 6C2라고 표현도 가능해지겠죠. 더하기 얘는 8C4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시켜주게 되면 2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5 그리고 더하기 4, 3, 2, 8, 7, 6, 5 그러면 4, 2, 8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2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 곱하기 이렇게도 약분되니까 15 더하기 7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1 더하기 85 곱하기 2니까 170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71, 2번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29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확률변수 x와 확률변수 y에 대해서 각각 정규분표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아래의 설명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때 지금 물어보는 이 확률값의 합을 구해봤을 때 0.4772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이 두 번째 줄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두 개의 확률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m1, 그러니까 x의 평균은 2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줄, 이 확률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플러스 10이 좌변으로 이항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p x-10이 x보다 작을 확률, 이게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것이 확률 변수 y라고 하는 건 x-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질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밑에 확률값의 합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x가 15 이상 2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것을 정규화 시켜주기 위해서 보게 되면 p 확률은 15 마이너스 평균이 2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20 밑에 표준 편차, 그리고 얘는 g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 분의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 분의 마이너스 5이고, 그리고 여기는 0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y에 대한 설명을 해볼 건데, 이 y가 15 이상 2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는 y가 x-10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자, 이 기대값은 이 x-10이기 때문에 얘는 이 x-10, 즉 얘는 20-10이므로 1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고, 자, vy, 즉 y의 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vx-10이기 때문에 vx와 똑같다. 즉 두 개 표준 편차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확률이 밑에 표준 편차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15-10, 그리고 정규화된 상태에서 표준 편차 분의 20-10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얘를 정리를 시켜주게 되면 표준 편차 분의 5이고, 여기는 표준 편차 분의 11 확률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물어보는 것이 두 개의 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지금 1번의 이 확률 형태를 조금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 0 이상이고 표준 편차 분의 5 이하인 이런 확률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요거 두 개의 확률의 합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더하게 되면 그 확률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표준 편차분의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0.4772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근데 확률값 0.4772는 여기에 있고, 이게 의미하는 것이 0과 2 사이에 있을 때의 확률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표준 편차분의 1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즉 얘는 표준 편차 두 개가 같으면서 이 값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M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평균 2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표준 편차 값은 확률 변수 x와 y의 표준 편차가 모두 같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해 준 5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20 더하기 5이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25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은 그림과 같이 동전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을 만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나온 수가 K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K가 5 이하일 때에는 K번째 자리의 동전을 그냥 한번 뒤집어 놓기만 하면 되고, K가 만약에 6이 나온다고 한다면 모든 동전을 한 번씩 뒤집어 버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시행을 총 3번 반복을 하게 되었을 때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오게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3번을 시행을 하게 되었을 때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주사위의 수가 어떻게 나타내져야
이렇게 보이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뒷면이 나와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각각 한 번씩 뒤집어지게 되면 모든 동전이 앞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나와야 되는 K가 3, 4, 5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경우는 3, 4, 5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 2가 나와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전이 바뀌어 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동전이 뒷면이 만들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K가 6이 나와 버리면, 즉 K가 1, 2, 6이 나와 버리면 모든 동전이 뒷면인데 모두 바뀌어 버리게 되니까 앞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생각을 해 볼 건데요. 자, 주사위가 눈이 3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 4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5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이 3, 4, 5라는 눈이 순서에 상관없이 3, 4, 5가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총 3팩토리얼을 곱해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1, 2, 6이 나오는 경우도 역시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근데 1, 2, 6도 크게 순서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팩토리얼을 또 곱해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려고 하는 이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3팩토리얼은 6이고 그게 두 번 더해진 거기 때문에 곱하기 2로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6 약분되고 2와 6이 약분이 되므로 얘는 18분의 1이 나와지겠습니다. 자, 얘가 P분의 Q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 더하기 Q는 18 더하기 1로서 답은 19가 만들어지겠네요.